어. 시작합시다. 자, 2014년 개원년 한 해가 밝았네요. 돈도 못 버는 불쌍한 중생들, 공부라도 해야죠. 죽었어. 자, 우선은 요 DC, AC, BLDC 책에 159페이지부터 162 상단까지의 내용이에요. 이게 참 책이 애매모호한 게 방금 말했지만 결과적으로 쓰는 건 결과식만 쓰거든요. 과정을 몰라도 막상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중간 과정을 몰라도 모터에 관련된 방정식만 쓰면은 뭐 별 문제 없어요. 근데 이걸 이해하냐 안 하냐는 개인의 선택의 문제일까요? 그래서 저번에 굳이 얘기 안 했던 거거든요. 왜냐면 몰라도 전혀 문제가 안 돼. 그런 것 같아요. 우선 제가 봤을 때는. 우선은 오늘 이걸 다는 못하고요. 이 내용이 3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 모터 반정식까지 가려면. 그래서 간단히 적으면 우선은 상에서 보는 공식들, 그러니까 각도를 반영하지 않고 상전압에서 보는 공식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회전 변환 배웠잖아요. 회전 변환을 하면은 각 상에 있는 공식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전압 방정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학교에서 정식으로 배우는 커리큘럼대로 하면 상 공식들 배우고 회전 변환했을 때 나오는 그 공식들을 정리하면은 저번 시간 한참 하다가 블럭 그리고 막 모터의 전압 방정식은 이겁니다. 되게 쉬워요 했던 거 있잖아요. 그게 나오는 거죠, 마지막에. 또 이게 애매모호해요. 내 기준으로 말하면 한 번만 딱 들으면 될 것 같아. 한 번만. 그러니까 확실히 이 과정을, 이 풀이나 이해 과정이 방정식은 안 나오거든요. 나중에 결국 내가 듣고 이해해도 기억에 남는 건 그 최종 모터 방정식인 거죠. 그죠? 한 번만 딱 들으면 돼, 한 번만. 우선 2가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는 좀 외워지네. 나도 이게 참 잘 안 외워졌거든요. 이 PMSM 모터인데요. 외부에 A, B, C 3상으로 건선이 감겨 있어요. 그죠? 그 외부에 있는 거를 전기자, 아마추어, 고정자, 뭐 다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이름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름을. 고정자나 전기자나 아마추어라고 하면은 바깥에 있는 거예요. 바깥에. 외워야 돼요. 잘 안 외워져요, 생각외로. 이게 책에 보면은 뭐 고정자 얘기 나왔다가 갑자기 전기자 얘기 나왔다가 갑자기 아마추어 얘기 나왔다가 막 이러거든요. 단어를 정확히 모르면 이게 나중에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지금이야 이제 좀 그나마 좀 눈에 들어오는 거지 6달 걸린 것 같아요. 이게 좀 익숙해질 때까지. 바깥에 테두리에 있는 거예요. 잊지 마시고. 가운데 돌아가는 거, 이 축이 있는 거죠. 이 회전자죠. 근데 회전자의 다른 관련된 이름이 계자권선이나 영구자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들어가는 구조인데, 고정자에는 권선이 감겨 있잖아요. 우리는 이 고정자를 제어하거든요. 근데 요 가운데 회전자에 권선이 감겨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 선 표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
요게 들어가고 요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 암페어 법칙인가 이거 뭐지? 오른손 나사 법칙 하면은 전류가 지금 요런 형식으로 도니까 그 자석 기념으로 봤을 때 여기가 N극 S극이 되거든요. 자석이 나가는 방향이 N극이니까. 그래서 계좌건선이 될 수도 있고 영구자석이 될 수 있는데 계좌건선 같은 건 필드 와인딩이라고 부르고 여하튼간에 이걸 다 회전자랑 관련된 용어들이에요. 그러니까 회전자나 계좌건선, 영구자석, 뭐 필드 이런 용어 나오면 유추할 수 있어요. 회전자와 관련된 용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아마추어 100%는 고정자, 전기자나 고정자라는 용어가 나와도 바깥에 테두리 쪽이에요. 그래서 중간중간 이제 무슨 용어가 나오면 고정자와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외부 관련된 건지 회전자와 관련된 건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잘 안 이어지더라고요. 책에 잠깐 설명이 되어 있지만 이 회전자의 구성에 따라서 모터가 두 개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는 동기 모터잖아요. 그래서 PMSM, 퍼머넌트 마그네틱 싱크로너스 모터의 약자인데 여기 앞에가 I가 붙고 S가 붙어요. I는 이너 PMSM 모터. 그러니까 이너 퍼머넌트 마그넷. 그래서 그림으로 그렸지만 가운데 자석이 실제 이렇게 길쭉한 형태로 있는 경우가 IPMSM 모터예요. 그래서 책에는 돌극형, 세일런트, 퍼머넌트 어쩌고저쩌고 설명되어 있네요. 이 돌극의 영어 표현이 이거였나? 좀 단어가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사전 찾아봤는데 실제 돌극형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책에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나중에. 그리고 이제 그림의 겉에 이렇게 뭐 반원 형태로 두 개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서피스 퍼머넌트 마그네트 싱크로너스 모터. 그래서 원통형이라고 해서 이쁘게 나와요. 책에는 이 두 가지 모터에 대한 설명이 다 있어요. 사실은 다 있고 학교 수업 중에 배운 건 주로 이 이너 쪽이거든요. 나중에 요 과정 가다 보면은 나오는데 일단 자석이 표면에 붙는 경우는 고속 회전할 때 자석이 이탈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단점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하나 있고 토크가 얘가 더 커요. IPMSM 동일한 조건에서 조정했을 때. 그래서 기구적인 어떤 단점, 실제 전기 에너지 토크가 이쪽이 더 크기 때문에 이거를 주로 쓰는 거지. 근데 대신에 SPMSM도 장점은 있어요. 무슨 장점이 있냐면 나중에 나와요. 이 돌극형은 이 어떤 그 뒤쪽 보통은 그 자속이 나가는 축이 기준이거든요. 여기서 여기를 그러니까 회전자는 여기를 뒤축으로 봐요. 하고 90도 앞서 나가는 얘를 뒤축이라고 하거든요. 뭐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내가 이 얘기 왜 하는 거지 갑자기? 내가 방금 무슨 얘기했지? 정원아? 현자. 근데 무슨 얘기 하셨다고 지금 까먹었다. 기억나면 해줄게요. 여튼간에 뒤축, 근데 우리가 회전자, 그러니까는 고정자는 A, B, C 이렇게 120도 이상 차가 나는 자개가 있는데 회전자는 뒤축, Q축 두 개만 봐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적었나 보다. 말했지만은 그치? 전류가 요 X축으로 들어가서 요 점편으로 이렇게 회전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요 손가락 방향의 자석의 방향이거든요. 그게 뒤축이에요, 보통. 회전자에서.
그거를 기억하시고. 근데 책을 좀 앞뒤로 보셔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그 얘기가 참 그렇지. 자, 그래서 뭐냐면 이 회전자를요 여기가 중심자라고 하고 치고, 예를 들어 자속을 측정하는 장비가 있다고 칩시다. 측정 장비가 있는데 얘를 자속 한번 뺑 돌렸다고 쳐봐요. 이렇게 측정 장비를 360도 측정을 한 거야. 그럼 얘는 균일하게 나와요. 자속의 크기가 전체 원통에 대해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특정 각도로 돌더라도 자속이 균질하니까 토크가 거의 일정하겠죠. 즉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반도체 장비 같은 거 보면 사람은 얘가 일정하게 돈다고 하지만 사실은 힘이 IPMSM처럼 D축은 자속이 세고 Q축은 자속이 약하고 이런 식이 되어버리면 똑같은 한 바퀴를 돌더라도 이 토크에 울렁임이 생길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주 뭐 예를 들어 광학 장비 같은 거 제어하는 경우에는 화면이 울렁울렁 이렇게 된다. 아니면은 내가 일정한 압력으로 모터로 일정 압을 눌러야 된다. 그러면은 누르는 힘이 IPMSM 같은 경우에는 360도를 이렇게 돌렸을 때 자속이 그러니까 균질하지가 않거든. 어떤 부분에서는 자속이 세고 어떤 부분에서는 자속이 약하거든요. 그러면 누르는 토크가 이렇게 울렁울렁 되는 거야. 한 바퀴 돌 때마다. 하지만 SPMSM 모터, 원통형 모터는 누른다고 치면은 누르는 힘이 일정한 거지 계속. 그러니까 기구적인 단점도 있지만 또 다른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한 놈이 다 계속 좋진 않아요. 이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알고 있어요. 또 두 가지가 있고요. 제가 여기 적진 않았지만 이 고정자 A, B, C에 의해서 나오는 게 고정자 내가 이거 저번에 그 세미나가 보니까 기사 고정좌표라고 떠들었다고요. 원래 정지좌표계예요. 책에 나온 거는 스테이셔너리 뭐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이게 정지좌표계예요. 정확한 명칭이. 내가 계속 고정좌표라고 떠들어가지고 되게 미안했어요. 수정하세요. 그 다음에 회전자는 D랑 Q가 계속 돌잖아요. 이렇게 그죠? 돌죠. 그래서 얘는 DQ 축에서 회전 좌표계가 필요해요. 이게 왜냐면은 회전 자계가 생기거든. 얘는. 그리고 얘는 또 고정이란다. 이 고정말 쓰면 안 돼요. 정지좌표, 고정좌표, 정지자계. 이게 뭐라고 하지? 이게 뭐라고, 무슨 자계라고 부를까? 고정자 자계, 고정자 자계라고 해야 되나? 이 두 개가 책에 나오는 내용이야. 내가 지금 이거 찾아서 안 찍어줘서 그런 거지. 책에 나와 있어요. 잠깐 볼까요? 이 책에 어디 나와 있는데 내용이 160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시면 한번 읽어볼게요. 동기 전동기의 공극에는 동기 속도로 회전하는 독립된 두 개의 회전 자계가 존재하는데, 회전 자계. 그렇지. 고정자의 회전 자계죠. 하나는 고정자의 회전 자계고, 하나는 회전자의 회전 자계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고정자 회전 자계와 회전자의 회전 자계,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줄부터 보면은 하나는 유도 전동기와 유사하게 삼상 고정자 전류에 의한 것. 다른 하나는 회전자의 계자 전류에 의해 발생된 것이다. 계속 거기 있죠. 여기 문장 똑같나요? 그 책이랑 이 책이랑? 그게 몇 줄 안 되는데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걸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회전자계는 서로 일정한 각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상호작용으로 연속적인 토크가 발생한다. 아,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거죠. 우리가 이걸 수학적으로 증명하긴 하는 건데, 회전자에는 여하튼 간에 자석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전류를, 그러니까 전선을 감아서 만들든 영구 자석을 여하튼 간에 자석이 있는 건데, 자석이 이렇게 폴이 두 개인 거. 그러니까 N극, S극, 폴이 두 개인 하나의 자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축이 있으니까 그냥 빙글빙글 돌 수가 있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종자의 A, B, C에 각각 전류를 흘려서 합성 기자력. 저번에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내가 요 가운데 거 빨간색이 고정자용 자석이면 사실 이 바깥에 A, B, C 세 개에서 발생된 합성 기자력의 그 합성 벡터가 생겨요. 그 얘도 결국에는 커다란 하나의 자석이거든요. 그죠? 이게 바로 고정자의 회전자인 거죠. 고정자에 의해서 얘가 전류를 이제 A, B, C 세 개를 이렇게 120도 차이가 나게 전류를 흘려주면 이 합성 기자력이 회전을 하거든요. 뺑글을 회전을 해요. 그러면 이놈은 회전자는 N극이 S를 쫓아가고 S는 N극이 쫓아가려고 하겠죠, 당연히. 자석이 이렇게 딱 겹치려고 한단 말이야. 평행이 되려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전기장, 전자는 전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 효율이 나오면 좋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회전자의 자개랑 고정자의 요 자개의 각도, 이게 90도일 때 최대 토크가 나온다. 그러니까 똑같은 전류를 흘려도 얘랑, 그러니까 이 회전자에 의한 회전 자개의 요 방향, 여기 그러니까 N극에서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이 방향, 이 방향, 여기다 뒤축이라고 한 거, N극이 되게 중요해요. N극의 위치가. 얘가 이 고정자의 N극 있잖아요. 이 합성 기자력에 의한 이 N극 자속, 얘랑 90도가 될 때 최대 얘가 돌리는 힘이 가장 세. 그래서 우리가 그 매트랩 할 때 각도나 속도가 중요한 게 이 회전자의 위치가 어딘지를 정확히 알아야지만 내가 A, B, C 상의 전류를 흘려서 회전자가 90도가 되는 벡터가 생기도록 해주는 거지. 또 책에 나온 내용이 저번에 얘기 안 한 것 같아서 한 번 더 얘기해 주는 거야. 천천히 하니까 좀 급하게 할 때 힘들어하면 돼. 이걸 한 번 듣고 또 다음에 할 때 또 한 번 합시다. 책이 나온 내용이 이 책이 참 보면은 알고서 보면은 한 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는 딱 요약 압축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보면은 잘 모르는데 나중에 공부하고 나중에 천천히 보면은 한 문장 한 문장이 어떤 정보들을 딱 한 문장으로 모아오는 거야, 진짜. 그러니까 군더더기가 없더라고. 그러니까는 기본 사전 배경이 좀 있어야 돼. 모든 걸 이해하려고 해도.
요거는 DC 모터의 4대 방정식이죠.